네, 증시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간밤에 그래도 2% 후반, 3%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증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일 것 같은데 여전히 논란과 노이즈는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밸류에이션, 즉 PER과 이익 증가율의 차트입니다. 여전히 이익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피크아웃 논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30배가 넘던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20배 중반으로 약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동기간에 7월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30%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동기간에 국내 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도 30%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반도의 논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전히 클라우드 빅4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의 투자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점, 더불어서 D램 공급 업체들이 감산 의지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났었던 이 레거시 업체, PC나 모바일 쪽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에 대한 전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방어막이 되어줄 밸류업 지수에 대한 아이디어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B영업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 반도체가 네. 참 힘듭니다. 네.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간밤에 또 올라줬어요. 네.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대 반 우려 반 섞여 있는 게 딱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지금 이제 9월 말경인데 이제 실적 발표한다고 해서 왜 미국은 이렇게 발표할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 회계연도가 이제 6월에서 8월이 4분기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9월 말경에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실적들 보면 막 뭐 이제 뭔가 일관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냥 뭐 매달 발표한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9월 말에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좀 예상치 좀 워낙에 좀 기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그래도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실적도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4분기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과연 반도체가 다시 사실 8월 달, 9월 달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리바운딩이 얼마큼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점쳐볼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섣불리 뭐 예상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물론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우려보다는 역시나 기대가 많이 큰 상황, 아니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이 큰 네.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만 이제 먼저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매도는 이거를 여기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확인하고 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 여기서 사실 더 밀려봤자라는 생각이 좀 사실 많이 들고요. 앞서서 브리핑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좀 어려운 구간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론이 가장 강할 때 이제 항상 주가는 바닥이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보유. 어제 또 소부장들이 또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주가가 다 가격 조정들은 다 거쳤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많이 제거된 상태에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비관론보다는 좀 추이를 조금 더 보면서 확인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외국인이 6천억 원이나 매도를 했는데 맞습니다. 나쁜 네. 거죠. 그렇지만 한 0%, 뭐 1%가 안는 수준의 이제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건 어느 정도 매도 압력에는 좀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 폭탄을 반도체 중심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소위 말하는 줍줍 아니면 좀 가격이 삼성전자 전고점 대비 30%나 2개월 만에 급락을 시켰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가 한 3년 정도 주기, 한 2년에서 길면 3년 정도 주기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거의 뭐 조정의 이제 후반부 정도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보다는 조금 이제 급락 이후에 리바운딩이 좀 나오면 조금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업계 업황이 얼마큼 빨리 터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건데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9일 중에서 18일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고 그렇죠. 계시는 것 같고, 뭐 외국인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주가 올 상반기 샀던 주식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거는 뭐 전체적인 자산 배분의 개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무조건 업황이 안 좋아서 매도한 것도 뭐 업황이 조금씩 슬로우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산 배분의 관점도 분명히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뭐 비중을 줄인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서 저는 처음에 한 9월, 8월 달에 매수는 조금 일려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매수는 저는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특히나 이 바닥에서 턴하는 구간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예. 사서 기다리면 기대 수익률은 꽤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우 뭐 개인 투자자분이 많이 스마트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과거의 쭉 사례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반도체의 겨울 시기, 겨울이라고 불리는 좀 어떻게 보면 업황 불황기에 사서 버티면 수익률들이 항상 좋았던 오히려 모두 다 환호하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겨울 때 사서 이제 보유를 하는 부분들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기간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단은 뭐 이거는 지극히 성향 차이일 것 같거든요. 조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터는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인 부분들은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는 성향 차이라고 보고 있고 중기 관점에서는 둘 다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소부장들도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다음 주 삼성전자가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소부장,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추세들이 좀 만들어진 다음에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사실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매도 압력을 높여놓은 상태이고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겨울이란 얘기가 나올 때 사서 그렇죠. 드디어 뭐 절정이다 뭐 이럴 때 파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도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순환매 장세란 말씀을 주셨는데 좀 떠오르는 주도주들이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좀 본격화되면서 인하에 대한 전망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8월 초에 폭락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바이오 섹터입니다. 미국에서도 바이오 관련 ETF들은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서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짜 100만 원을 넘어갔고 이제 거의 이제 110만 원까지 맞아요.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변수와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 인하기에 좀 약간 투신 개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회사들의 약간 긍정적인 발표들,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은 바이오가 시장에서는 주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가 되면서 관련 바이오 큰 이제 항암제들 위주로 시장에서는 선두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초기에는 인하 초기에는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섹터가 시장을 이끌어 갈 겁니다. 이끌어 갈 거고 관련된 이제 뭔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들도 이제 금리 인하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도 성장주잖아요. 성장주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조금 금리 인하기 지금보다 조금 더 좀 우선순위 좀 밀리는 건 맞습니다만 반도체 섹터도 소부장들도 이런 관련해서는 충분히 쌓을 때 좋은 기업들 쌀 때 매수하는 구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업재도 워낙에 좀 그 금리에 대해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는 조선 네, 그다음에 IT로 통합되는 뭐 반도체 섹터들 같이 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우수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게 시장의 주도주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은 시장에서 주도주를 매매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왔더라도 바이오 섹터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투자와 좀 싸게 사서 기다린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맞겠지만 일단은 나는 매매를 하면서 조금은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크게 흔들었었던 내지 지수를 좀 힘들게 만들었었던 반도체 지수는 뭐 간만에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뭐 반등 그리고 강세를 보여주면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국면. 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내지는 조선 업종들이 뭔가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 매매지는 살만한 것들이 많아진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고유의 모멘텀일 수도 있는 밸류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투자 심리도 또 조금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밸류업 지수가 이제 곧 하반기부터는 정말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각 증권사들마다 밸류업 지수 ETF에 편입될 후보군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막상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은 좀 매기가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올 여름 정도가 뭐 금융지주부터 시작해서 좀 강하게 올랐었고 이제 발표 직전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게 단순한 어떠한 뭐 테마로 급등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밸류업이라는 게 주주 환원에 대한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또는 정책 당국에서 중장기적으로 실천하는 비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ETF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는 ETF가 나와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정말 ETF 투자도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배당도 충분히 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연말 되면 배당주 찾는데 이제는 확실한 좀 뭔가 투자거리가 생긴 이제 그 정말 투자 대체 할 수 있을 만한 투자 대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도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매매 전략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중장기 전략으로도 굉장히 투자 전략도 굉장히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종목들이 담기는지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이 주목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에 뭐 소위 말하는 주도 업종이었던 금융업이나 네. 자동차 같은 네. 업종도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가장 1순위, 지금 현재 1순위가 된 것 같고 금융하고 자동차가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가장 명확히 먼저 빠르게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ETF 안에 들어갈 우선순위, 영순위 후보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후보군들이 이제 조금 쉬고 있는 지주사들이 지주사. 되겠죠, 각 지주사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개별 종목으로는 지주사들도 저는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도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하고 있고 쭉 공시들을 검색해 보시고 또는 뉴스 검색을 통해서 주주 환원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한번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또
배당률은 얼마인지 또는 얼마큼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개별주 투자들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밤에 미 증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침체 우려가 뭐 여전하다라고는 하지만 이 우려가 있으니까 오히려 침체가 안 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뭐 지표들이 있을까요? 당분간은 뭐 특별하게 이제 지표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뭐 당분간은 고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내년 이제 실업률을 4.4% 정도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4.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4%가 넘는 4.4% 넘는 실업률이 발표될 경우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내년에 25bp씩 4번 하겠다고 했지만 아마 더 가속되는 뭔가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고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은 또 가속화될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냥 천천히 연착륙하는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완만하게 특히나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거는 고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선거가 한 40여일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해리스와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리스크 관리 열심히라기보다는 정말 칼같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종목들의 매매 트레이딩 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영업부 PB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연착륙 경로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시카고 여는 경제 지표라든지 S&P PMI나 서비스 PMI가 물론 전월 대비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잘 나와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수준에서의 달러화 강세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일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있고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미국이 연착륙 내지는 어떤 골디락스 국면, 금리는 낮아지지만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골디락스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 보스틱 연은 총재도 고용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좋아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에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NDF 환율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여지는 아직은 제한적이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그리고 미국이 강한다는 것은 미국발 모멘텀에는 또 업종이 주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반도체 업종도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마이크론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전고점에서 30%나 폭락한 이 수준에서는 그래도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기대와 안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는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수출 모멘텀, 이를테면 제약바이오도 미국발 수출 모멘텀 그리고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 IT 하드웨어도 마찬가지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4분기로 넘어갈수록 주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력기기, 전통적인 미국발 모멘텀이죠. 그리고 조선업종까지 이렇게 반도체가 힘들지만 반도체는 바닥을 잡아주고 여러 업종에서 순환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 시장 오늘도 강한 상승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